요 세 번째 증거가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라는 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럼 이 고지자기 또는 잔류자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아까 해령이 이렇게 있어요. 해령이. 그지? 해령이. 그럼 이제 해령이 멀어지면, 그래서 멀어지면 여기서 이제 마그마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그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여기가 이렇게 메꿔진다 그랬잖아. 자, 참고로 이 마그마 안에는 말이야,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원소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도 자성을 띠는 원소들. 자성이 자석이잖아, 자석. 자석의 성질, 그지? 대표적으로 철 생각하면 되거든, 철. 철이라는 원자도 여기 막 녹아있을 거 아니니? 근데 그 원자들도 그 원자 하나하나가 일종의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잘 봐. 성민아, 지금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졸면 안 돼. 우리가 사는 지구 있지, 지구.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으로 보거든? 특히 이제 지구 안에 여기 핵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잖아. 외핵, 내핵. 얘네 때문에 지구 하나의 자석처럼 돼 있어. 그래서 현재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걸? 북극 쪽이 극으로 따지면 무슨 극을 떼요? S극을 떼요. 북극이 S극을 떼요, 현재는. 남극 쪽이 N극인 거. 왜냐면 니네 나침판도 하는 조그만 자석이지. 그럼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 향하지 않니? 그러니까 북극 쪽이 극으로 따지면 S극인 거야. N극은 항상 S극을 향하니까. 그지? 그러면 자, 여기 해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극 쪽이 S극이라고 해보자, 이거. S극. 남극 쪽이 N극이라고 하자. 그러면 마그마가 지금 녹아있을 땐 여기 철 원자들이, 철 원자 하나도 그냥 그 원자 하나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건데, 철 원자다 그러면은 여기가 N극, 우리 나침판으로 따지면 N극이 여기가 S극인 거야. 그러면 마그마가 녹아있을 때는 그 철 원자들이 막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마그마가 굳을 때는 그 철 원자들이 그때 당시에 지구, 이게 자기장이라고 하죠.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극이 S극이면 이 마그마가 굳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철 원자들이 철 원자들이 하나의 자석이라고 하면 철 원자의 N극들이 다 북극 쪽을 향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되면서 굳어진다고요. 이해됐어? 지금 교재는 없는데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화살표 하나가 철 원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철 원자 하나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은 마그마가 녹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철 원자들의 극이 막 일정치 않아. 막 배열돼 있다가 얘네가 굳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그 북극 쪽이어서 S극이고 이쪽이 N극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S극이라고 할게. N극이라고 하면은 그 철 원자들이 굳어질 때 그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되면서 굳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 굳어져서 암석이 되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 얘네들이 그 배열은 바뀌지 않아. 걔네들이 일정한 방향 배열돼서 딱 굳어진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잔류자기라 그래, 잔류자기. 알겠니? 그럼 잘 봐봐.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이 있잖아. 얘들아, 이 지구의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은 북극 쪽이 S극이다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라고 하면 자석이 점점 이렇게 위치가 옮겨간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언젠가는 북극이 N극이 될 때가 있을 거거든. 북극이 N극이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남극 쪽이 S극으로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자, 얘를 그 사이에, 이것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에 이 해령이 멀어졌어, 이렇게. 멀어진 거야, 이렇게. 멀어졌어, 이렇게. 멀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새로운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갖고 얘가 이제 굳어질 거 아니니? 그럼 여기 또 철원자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이제 굳어지려고 봤더니 그때는 북극이 N극이 돼 있는 거야, 극이. 남극이 S극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막 불규칙하게 배열돼 있다가 굳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 그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되니까 이때는 철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면서 굳어버리거든. 맞니? 그게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줄무늬처럼 나타난다는 거야. 걔네들이 이렇게 굳어진 게. 그 잔류자기가 이렇게 딱 남아있거든. 물론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줄무늬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야. 그게 고지작의 줄무늬인 거야. 그러면 잘 들어. 지금 요 분홍색은 북극이 S극일 때 굳어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잔류자위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지금 요 초록색은 북극이 N극일 때 지금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지. 자, 참고로 지구 자기장에서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일 때, 현재가 그렇지?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자극기라고 표현해. 꼭 기억해야 돼. 현재는 정자극기인 거니까 따지면. 알겠니? 그래서 북극이 뭐일 때? 북극 쪽이 S극이고 남극 쪽이 N극일 때를 지구 자기장이 정자극기일 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만약에 북극 쪽이 N극으로 바뀌고 남극 쪽이 S극 쪽으로 바뀌면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자극기다 이렇게 얘기해. 역자극기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거든? 그러면 그때마다 만들어진 암석들에 남아있는 이 잔류작이라고 하는 게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겠지? 그게 약간 줄무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잔류작이를 측정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래. 그러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주장한 거야. 주장한 거야. 그죠? 그래서 잔류작이 뭐 고지작이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줄무늬 형태로 나타나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줄무늬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지. 알겠니? 자, 그런데 봐라. 자, 예를 들어서 자, 위에서 본 거야. 여기가 해령이야.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줄무늬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거든. 줄무늬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줄무늬 같은 게 막 이렇게 나타나 있어. 문제 이렇게 나와. 근데 어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해령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해령이라고 칠게. 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실선으로 예를 들어 표현한 게 역자극기라고 해볼게. 자, 보니까 요게 나이가 서로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역이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진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요만큼 갈 때는 이만큼 갔다 뭐 이런 식이 또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해 두고 이제 풀어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보면 현재가 이게 이제 현재라고 치자고. 여기가 현재고, 이제 여기 시간 순서로 여기가 현재라면, 현재 모습이라면 과거에는 이랬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해령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은, 현재는 지구 자기장이 정자극기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그 색깔로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 약간 옅은 색은 역자극.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역자극기 때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거지. 그럼 얘랑은 어때야 돼? 나이가 같은 거야. 그지? 동시에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멀어져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또 정자극기요. 이런 식으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줄무늬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그지?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 니네 지금 거기 우리 교재 몇 페이지니? 그 7페이지 중간쯤에 요거랑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림 있지? 그러니까 내가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랬어. 그냥 내가 칠판에 띄워서 설명한 편하게 그림을 갖다 넣은 거니까 교재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같은 거다. 자, 여기 봐봐. 그럼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문제에 있는 그림을 따온 거라서 지금 가와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가 지역에 있는 해령, 나 지역에 있는 지금 해령을 관찰한 거야. 그러면 자, 해령을 중심으로 여기 지금 보면은 진한 색깔이 정자극기고 옅은 색깔이 역자극기인 거야. 자, 해령을 그러면 서로 다른 지역이어도 지금 거기나 여기나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자극기 때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옆은 다 지금 정자극기인 거지. 그제? 근데 생각해봐.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정자극기가 만약에 10만 년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태평양에 있는 해령이나 대서양에 있는 해령이나 10만 년 동안 암석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정자극기 동안에. 그제? 근데 지금 얘는 정자극기 동안에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거든? 정자극기 때. 근데 얘는 정자극기 때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같은 정자극기가 10만 년이면 똑같은데 얘는 10만 년 동안 이만큼 갔다는 얘기고 얘는 10만 년 동안 요만큼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역하고 나지역을 비교하면 해룡을 중심으로 누가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같은 정자극기 동안 더 많이 간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간 거잖아. 가지역이 해룡을 중심으로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봐라. 지금 A에 있는 암석이나 B에 있는 암석이나 똑같이 역자극기 때 만들어진 암석인 거거든. 몇 번째 역자극기인지 보는 거야. 해봐. 이렇게도 보면 돼.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두 번째 역자극기지. 그치? 여기서 기준으로. 얘는 정자극기. 그러니까 똑같이 A나 B나 똑같이 과거에 어떤 역자극기 때 만들어진 거잖아.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얘는 해룡으로부터 이만큼 가 있는 거잖아, 지금. 두 번의 역자극기를 거치는 동안 이만큼 간 거거든. 그럼 얘는 두 번의 역자극기가 지나는 동안 요만큼 간 거니까 더 많이 갔잖아. 얘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이런 해룡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야. 세 번째 증거. 자, 네 번째 증거. 자, 요거야. 야, 승민아. 변환단층이라는 걸 발견한 거야. 변환단층이라는 걸 발견한 거야. 이 뒤에 가면 변환단층 얘기가 또 나오는데 변환단층이라는 걸 발견해 거기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자, 변환단층이라는 게 뭔지만 이해하면 쉬워. 우리 봐봐. 지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해령이 위에서 본 거야. 여기가 해령이야. 특히 이제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저 그린란드 데서부터 남극까지 해령이 길게 이어져 있거든. 해저 산맥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해령이 일직선이 아니야. 군데군데가 이렇게 해령들이 어긋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령인데 그 해령이 일직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예를 들어서 보니까 해령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럼 요 해령과 지금 요 해령이 서로 어긋나 있지. 그러면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그 사이 여기를 변환단층이라 불러. 그 변환단층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더라는 거야. 왜 지진이 발생할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자, 분명히 우리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진다 그랬지. 자, 그럼 요 해령을 봐봐. 요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질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도 얘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어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잖아. 암석들이 움직이면서 비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자, 거꾸로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려면 얘네가 위아래가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하고 여기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 결국 뭐지? 여기 해령이 어긋나 있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진다는 건 그렇잖아. 야, 해령이 있고 뭐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옆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얘 안 움직이고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거라면 지진 안 일어나겠지. 같이 가니까 끊어져 있어도. 그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지진이 안 일어나. 여기 지금 단열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있지. 여기는 안 일어난다? 야! 여기도 중간에 이렇게 지금 금이 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지진이 안 일어나는 봐봐. 지금 화살표 표시해놨잖아. 얘 일로 가고 얘 일로. 같이 가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 이런 거 있지? 내가 나무 판때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두 조각을 냈는데 이렇게 조각을 낸 거야. 맞아? 근데 이쪽 조각이 여기에 살짝 금이 갔어. 이렇게. 여기도 살짝 금이 간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양쪽 조각을 잡아당겨봐. 그러면 여기는 금가 있지만 이 위나 아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는 뭐 금이 가 있지만 위아래로 서로 어긋날 일이 없지. 맞잖아. 성민 이해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요거가 한 조각인데 거기 일부가 그냥 금이 가 있는 상태야. 그럼 내가 이걸 잡고 가면 요 부분은 어때? 요 부분은 얘를 기준으로 위에 이 조각과 이 조각이 서로 다른 조각인 거잖아.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부딪히면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는 금이 가 있어도
결국 이 같은 조각에서 금방 가 있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긴 지진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야. 아무튼 결론은 변환단층이라고 뒤에 가면 또 나와.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만 예를 들어 이 단열대라고 부른 데서는 지진이 안 일어나는데 변환단층에서만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럼 그 얘기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구나를 의미한다 이거야. 알겠니? 뒤에 가면 또 나온다 그랬어. 자, 참고로 변환단층은 그래서 무조건 해령의 수직이야. 알겠니?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 있는 사이가 변환단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령의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 변환단층은. 알겠냐? 변환단층의 발견.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적 확장에서 아까 얘기 안 한 게 됐잖아. 해령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져 넓어져 간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계속 가겠냐? 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햇사하고 니츠는 해령에서 멀어져 가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는데 얘네가 이 끝에 가면 다시 멘틀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소멸 없어질 거다라고 또 주장했어. 자, 그게 이제 이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그러니까 자, 해양적 확장설을 다시 얘기하자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넓어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끝에서는 그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져 버린다. 그럼 그렇게 주장한 또 근거가 있겠지? 자, 요 그림이야. 자, 봐. 지금 이게 뭐 그림이 막 색깔 돼 있어가지고 지금 색깔로 이제 나이를 표시해 놓은 거야. 나이를 표시해 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그 나이가 많은 거거든. 그럼 잘 봐봐. 뒤에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것에 나오겠. 야,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란 바다.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 보이지? 그럼 대서양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길다랗게 남극까지 해령이 발달돼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봐봐. 해령 주변은 색깔들이 전부 짙은 빨간색이거든. 그 남성의 나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멀리 갈수록 점점점 색깔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해령에서 계속 멀어지면서 나이가 많아지기만 하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 아니냐? 그치?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한 30억 살짜리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자, 태평양 같은 경우에 여기가 해령이거든?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쭉 가. 쭉 가면서 나이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여기 파란색 나오지. 1억 8천만 년. 근데 어느 바다를 조사해도 그 해양지각의 나이가 1억 8천만 년 이상이 되는 해양지각이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분명히 지구의 나이는 45억 살인데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멀어져 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는데 암석의 나이가 1억 8천만 년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억 8천만 년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 이상 되는 애들 그 밑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해구 얘기했었지, 해구.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뭐 이제 굳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해양지각, 해령이라고 한다면 그게 해령에서 멀어져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해양지각이 어디선가 이렇게 밑으로 멘틀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거야. 멘틀 속으로 생기고 사라지니까 아무리 나이 많이 재봐도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거 없더라 이거지. 응?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 바로 해구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넓어지고 그 해양지각은 해구라고 하는 지형에서 멘틀 속으로 사라진다 이거야. 이게 해양적 확장설이라고 보면 돼. 뭐 여기다 굳이 다섯 번째 쓰자면 해양지각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해양지각의 나이가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게 없더라. 없더라 이거지. 없더라. 그지? 거기 지금 니네 교재 그림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지? 그 위에 보면 이제 해구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거야. 근데 아무튼 요거랑 비슷한 그림 우리 교재에 있다. 그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래서 뭐야?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는 것 또는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걸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거지.
그지? 주장하기 이르렀다. 그러면 자 이것도 어떻게 알아냈냐면 지금 요 그림인데 요건 이제 교재 없는. 그래서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게 없어서 이게 멘틀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냈냐면 자 아까 여기다 그림 그렸지. 만약에 해양 지각이 아까 요 앞에 그림에서 자 여기가 이제 대륙이 있거든. 대륙 밑으로 해양 지각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주장한 거잖아. 그럼 이쪽에 이제 이렇게 대륙이 있어 이렇게. 그럼 해양 지각이 밑으로 사라지면 대륙도 암석이고 어쨌든 해양 지각도 암석이니까 얘네가 비비되면서 어떻게 돼? 지진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쪽 일본 쪽에 여기가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를 재봤더니 그렇잖아.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지진이 여기 암석끼리 부딪히는 곳에 지진이 발생할 거 아니야?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되잖아.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를 측정해봤더니 이런 식이더래.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걸 토대로 해양지각이 대륙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해양지각의 나이가 들어가기 전까지 딱 쟀을 때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라. 그지? 지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양조 확장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핵심은 판구조론이라는 거. 판구조론. 판구조론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이 해저 확장설을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국 이 해저 확장설 때문에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거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 이해를 돕자면 판구조론은 멘틀 대류설 플러스 해저 확장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판구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판구조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과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 나오는데 이제 판구조론이 나와. 자, 판구조론 넘어가기 전에 이제 문제 먼저 나오는구나 참. 거기 10페이지, 자 11페이지 한 4문제 정도 나오지. 맞지? 자, 요거는 답이 없어. 답지가 없어서 이건 내가 불러줘야 되거든. 자, 요거 한 5분 정도 시간 줄게요.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토대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자, 한번 같이 해볼게. 1번부터 자, 봐볼게. 자,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해서 학생 ABC가 나눈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이론인지만 알면 되겠지. 자, 고생대 말에 판계야 이런 얘기 나오면 뭐야 이거? 대륙이동설이야. 대륙이동설. 그지? 기억은 대륙이동설이 되겠지? 자, 니은.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거다. 이게 멘틀 대류설이야. 그지? 의외로 이런 거 애들 많이 틀리지. 말풍선에 들어있는 거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자,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한 거 아까 얘기했지? 대륙이동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A 맞는 말.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아니라 뭐야? 하강하는 곳이 돼야 되겠지? 학생 B는 틀렸다.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봐. 내가 아까 학자 이름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랬지. 음양측신법을 쓴 사람은 베게너가 아니라 헤스하고 디치야.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인 거야. 그래서 맞는 학생은 A 학생만 골라주면 되는 거고. 자, 2번.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 이론 가나다와 학생 ABC의 대화다. 그지? 자, 이론 가는 뭐야?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 해양저가 확장된다 이런 말 들어가 있네. 그지?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 그지? 해저 확장설. 멘틀 상하부의 온도차로 멘틀이 대류한데 멘틀 대류설이지. 그지? 멘틀 대류설. 자, 과거에 하나로 모였던 대륙이 대륙이동설이네. 그지? 자, 옳은 거. 새 이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순서도 알아야 되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순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다나가 순이 되겠지. 그지? 자, 가장 먼저 등장한 건 다다. A 학생이 맞는 말이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그지? 그거 왜 그래? 그 기형 때문이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해령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홈스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지.
자, 변환단층의 발견을 근거로 제시한 거는 해저확장설이야. 그지? 따라서 이 학생은 틀렸네. 그래서 학생 A, B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줘야 되고요. 자, 3번. 음양 측심자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야 돼. 자, 보면은 직선 구간을 따서 쭉 가면서 이제 측정을 했대잖아. 근데 여기 보면 A하고 B, 자, 그러니까 A, B 해역이니까 서로 다른 바다야. 서로 다른 바다에서 항구에서 출발해갖고 쭉 가면서 이제 쟀단 얘기지. 근데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해력에 해령이 존재하면 B는 해구가 존재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시간 줬지. 왕복 시간이 얼마 이상이면 8초 이상인 게 나오면 해구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A 해역과 B 해역을 보면 어때? B 해역에서 B2 지점 보면 어때? 왕복 시간이 9.4초지? 여기 해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 B 해역에 해구가 있으니까 A 해역에는 어때야 돼? 참고로 해령은 반대야. 그러니까 왜 우리 앞에서 해구는 쑥 들어가 있다면 해령은 쑥 올라와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수심으로 따지면 해구는 왕복 시간이 제일 길어야 될 거고요. 해령은 왕복 시간이 제일 짧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A 해역에서 A4 여기 왕복 시간이 4.2초 정도 되는 곳이 해령이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근처가. 옳은 거 고르래. 자, 봐봐. 문제에서 평균 속력 1500으로 준다 그랬지? 그치?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만, 야, 봐라. 예를 들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해구는 이제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요. 해령은 발산형 경계라고 하거든. 이거 뭐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냐 이 말은 해구가 있냐 이 말이거든. A 해역에는 해령이 있다고 했으니까 기억 틀린 말인 거야. 니은. 자,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 이게 뭐다? 해구라고요. 그럼 B 해역에 B2 지점에 해구가 있었지? 그럼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판의 경계에서 평균 연령은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 그렇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령에서 멀어져서 해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구가 있는 곳이 해령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 해역이 평균적인 나이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나이가 적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2번 선택해주면 되고, 자, 4번 문제는 정자극기, 역자극기 잘 안 보인다 그랬지? 자, 좀 보이니? 보이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워낙 흐려갖고 너네 지금 교재에 잘 안 된 건데. 그지? 요거 한번 보면서 해볼게. 자,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약간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정자극기란 의미고 안 칠해져 있는 게 역자극기란 의미인 거거든.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지금 뭐야? 해령인 거지. 그지?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얘들아, 가하고 나가 나이가 달라, 나이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만 년. 그러니까 지금 100만 년이니까 이거 1500만 년이라면 얘는 2500만 년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거리인데 2500만 년. 그럼 성민아, 가지역은 해령에서 쭉 간 거잖아, 어쨌든. 800km 가는데 2500만 년 걸린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나지역은 해령에서 800km 떨어진 곳까지 가는데 1500만 년 걸린다는 거야. 누가 더 빠른 거야?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지는 속도는 나가 더 빠른 거지. 똑같이 800km 가는 시간이 더 적게 걸렸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 둘 다 보면은 A나 B나 뭐야, 둘 다 역자극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 지각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 이것도 애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이를 주잖아. 왜 틀리는 줄 알아? 이걸 안 봐요. 위에 것만 보고 A, B 나이 같아 이래 버린다니까. 항상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오면 잘 확인해야 돼. 나이 당연히 다르죠? 해령에서 거리는 같더라도 나이가 지금 달라. 얘는 이제 막 1000만 년 조금 지난 거, 얘는 거의 2000만 년 가까이 된 거잖아. 나이 다르죠. 자, B 지점의 해양지각이 생성될 당시 지구자기장의 내가 뭐라 그랬어? 현재는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뭐다? 정자극기다, 정자극기. 근데 지금 B 지점 뭐야? 하얀색이지. 역자극기 때 만들어진 거잖아. 방향이 같다 하면 안 되지. 방향이 다르다 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자, 디귿.
해양지각의 평균 속력, 아까 얘기했지. 누가 더 빠르다고? 나가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빠르다. 이건 맞는 말이네. 맞지?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판구조론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 그지? 판구조론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고. 자, 요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구조론이라는 게 결국 멘틀 대류설과 해양자 확장설을 합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자, 판구조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게 합쳐져 있는 거다 생각하면 돼. 그럼 판구조론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이 판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것 때문에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판. 자,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선생님이 해놨는데 잘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 뭐라 지각이 있다 그랬지. 지각. 그제? 지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2,900km 지점까지 지구 내부의 한 80%를 차지하는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단 말이야. 그제? 이거 내가 근데 아까 얘기했었지. 멘틀을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눠서 생각하라 그랬어. 상부 멘틀은 약 400km까지가 상부 멘틀이다. 그지? 그러면은 그 하부 멘틀에서 올라오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상부 멘틀 아랫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상부 멘틀에서도 대류가 일어나는 요 부분을 뭐라 부르는 거야? 여기 연약권이라 부르는 거야. 연약권. 그지? 연약권. 그러면 그때 그 나머지 윗부분,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 요 윗부분, 요게 바로 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암석권 또는 바로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잘 봐야 돼. 이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하는 거에는 지각에다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상부 멘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그 판이라고 하는 애는 평균적인 두께가 얼마냐면 대략 100km 정도 돼요. 평균 두께가 100km인 거야. 자, 그런데 이 판이라고 하는 게 또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왜냐면 이 지각이라는 게 알다시피 니네 뭐야?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식이거든. 바다 밑에 있는 해양지각, 대륙에 있는 대륙지각. 승민아, 그러니까 지각이 두 종류잖아. 그래서 판도 두 종류로 나뉘는 거야. 무슨 판과 무슨 판?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륙판은 지각을 어떤 지각을 갖고 있는 거야? 대륙지각. 대륙지각에다가 멘틀 일부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죠? 해양판은 해양지각에 멘틀 일부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 근데 지금 그림에 나왔지만 봐라. 해양판은 해양지각에 멘틀 일부 포함하니까 두께는 좀 얇아. 근데 알다시피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훨씬 두껍거든? 그러니까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대륙판이 해양판에 비해서는 두께가 훨씬 더 두껍다고. 두께가. 자, 그런데 니네 이 대륙지각은 주된 암석이 뭐냐면 화강암이야. 화강암.
이 해양지각, 아까 바닷속에서가 화산 활동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 그랬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마그마 따로 배우지만 마그마가 분출했는데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확 식어버리잖아. 그럼 니네가 잘 아는 현무암이, 해양지각은 주성분이 현무암이야. 그러니까 암석의 성분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화강암이고 주성분이, 얘는 현무암이야. 자,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지만은, 야, 어차피 멘틀은 같은 종류일 거고, 그지? 화강암하고 현무암 중에 누가 더 무거워? 여기서 무겁다라는 건 밀도를 의미하거든? 들어보면 현무암이 되게 가볍잖아. 근데 니네 만약에 현무암에 구멍 다 없애고 같은 크기를 들면 현무암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밀도가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결론은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지만은 밀도가 더 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양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고. 밀도가.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지만은 오히려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더 크다. 뭐 때문에? 이 지각이 이루는 암석 차이 때문에. 그럼 이제 뒤에 나오겠지. 1학년 때 배우. 야, 판끼리 움직이다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우면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 밑으로 들어가겠지. 그걸 떠올려야 돼. 이 판의 특성 차이를.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게 뭐야? 해양판과 대륙. 물론 같은 해양판끼리도 어때? 조금씩 밀도는 다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해양판끼리 부딪혔다? 그럼 또 개 중에 무거운 놈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부딪혔는데 둘 중에 하나가 무거워, 그럼 무거운 놈은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무거운 놈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판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대륙판, 해양판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지? 판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칩시다. 그지? 물론 그렇게 판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앞서 배웠잖아. 멘틀 대류 때문에 그래. 그지? 그잖아.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을 해. 그러면 그 윗부분, 이제 이게 지각하고 멘틀 포함한 판이라고 치면 이게 설사 하나로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상승해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양쪽을 잡아당기는 힘을 계속 받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찢어지는 거야. 이게 찢어져서 조각이 난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멘틀이 또 상승하는 곳이 있으면 하강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하강해. 그럼 또 마찬가지 이게 암석이라 하더라도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을 거 아니니? 니네 스티로폼 생각하면 되지. 얇은데 긴 스티로폼이 하나가 있어. 니네가 양쪽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중간에 끊어지거든, 나중에? 그지? 내가 굉장히 센 힘으로 잡아당겨. 그 다음에 반대로 스티로폼을 놓고 밀어도 어떻게 돼? 끊어져, 중간이.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은 양쪽에서 미는 힘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거기도 계속 그 힘을 받다 보면 여기 중간에 툭 끊어질 수 있다고. 근데 끊어진 이후에도 계속 미는 힘을 받아. 그러면 이제 뭐 이 판들끼리 계속 꽝꽝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놈이 더 무겁다 하면 얘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판들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판과 판이 맞닿아 있는 거야. 걔네들끼리 서로 멀어지든지 걔네들끼리 가까워지든지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를 판의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든지 혹은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든지 이 판과 판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판의 경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판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렇게 판과 판이 서로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야. 그지?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판과 판이 서로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와가지고 꽝 부딪혔어. 그지? 발산의 반대가 뭐야? 발산은 퍼지는 거고 수렴 모이는 거지? 수렴형 경계라고. 수렴형 경계. 좀 이따 하겠지만 수렴형 경계는 또 사실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만났는데 밀도가 비슷해. 그래서 계속 꽝꽝 부딪히기만 하는 거죠. 수렴형 경계에서도 그런 애들은 이제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충돌형 경계. 근데 예를 들어서 둘이 가까워져서 부딪혔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밀도가 크네? 무거운 놈 밑으로 들어가겠지.
수렴했는데 한 놈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섭입형 경계 이렇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할 거야. 섭입형 경계. 그래서 이제 수렴형 경계 이렇게 또 둘러 나뉘어지고요. 자, 여기 봐봐. 발산형 경계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해령 생각하면 되거든. 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수렴형 경계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따 또 쓰겠지만은 발산형 경계는 뭔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얘는 판이 없어지는 곳이야. 그런데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판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경계가 또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그래. 보존형 경계. 그래서 너희가 공부할 때 판의 경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판의 경계는 다 외워야 되잖아. 뭐가 중요하냐면 니네 그림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이게 무슨 경계인지 알아야 되고, 그럼 그 각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그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들의 예시를 다 외워야 돼. 선생님 저는 안 외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외워도 돼 그러면. 근데 구체적인 지명을 물어볼 때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 잠깐 쉬었다가 요 얘기합시다.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할게요.